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정치 기소라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죠.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해져 갑니다. 사건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형성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자,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이요, 검찰을 비롯해서 악의 고리에 법원까지 들어갑니다. 동시에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죠. 야당에서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온 건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저런 말 들으면서 저런 말 하는 분들은 과연 저런 말이 진짜라고 믿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최면을 걸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뭐 검찰을 비난할 수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니까요. 네. 현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뭐 검찰을 비난하고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데 사법부는 지금 행정부에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악의 축의 일원이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예. 법원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특히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저 사법농단이라고 판사들 대거 기소했잖아요. 예. 조직 대법원장까지, 대법관들까지. 그런데 그분들 거의 전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법부가 정치 검찰에 이른바 정치 검찰에 뭐 그 말을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이런 말 한 분들 대부분이 또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네. 검사 출신들은 자신들도 이렇게 조작 수사를 했던 건가요? 그걸 자인하는 건가? 판사들도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으려서 악의 축의 고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검찰 협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인가? 본인들도 판사할 때. 예.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게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직권으로 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랜덤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재판부가 이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맡게 된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원에 2개의 재판부가 있는데요. 네네. 반부패 전담부가. 근데 이제 그걸 랜덤으로 했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는 이유는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것인데, 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뭐 2년여 가까이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원래 올해 2월에 인사했는데 연장하면서까지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어차피 내년 2월에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와 또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네. 재판부 배당이 좀 달랐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제가 이제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서 가장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영장이 기각되면 보강수사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이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만들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렸고, 그래서 이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들은 예. 이재명 대표가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검찰이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중에서 아까 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가 맡았기 때문에 이걸 이 신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구조를 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는 보십니까? 이 상황은? 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신속할 수는 있죠. 예, 네. 다만 그건 이제 재판부가 마음이 급할 뿐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 입장에서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기회를 주는 게 또 사법적 권리여서 예. 저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든 다른 판사가 하든 재판이 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기에는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기록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승훈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재판
재판 지연이 검찰이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요. 이 전 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77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던 재판이었었어요. 근데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번 재판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인 교체 또 이 재판부 기피 신청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을 지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화영 재판에서 본 모습을 또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가 아니고 이화영 그 피고인이 재판을 오래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네네. 변호인 교체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자꾸 진술을 바꾸고 그러면서 똑같겠죠. 재판 지연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예. 뭐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죠. 그렇죠. 저는 또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화영 저 피고인에 대해서 당연히 유죄 선고를 했으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뭐 일반적으로는 또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또 변호인을 교체하고 네네. 그럼 새로운 변호인들이 뭐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개 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네네. 다 하나라도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무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의 조작 수사고, 예. 뭐 또 이런 것들이니까 소설이고. 그렇다면 제가 만약 피고인이라면 빨리 끝냅시다. 나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혐의를 벗고 홀가분하게 해서 선거도 하고 좀 정치도 하고 예. 이래야 되니까. 예. 그럴 텐데 계속 지연을 하잖아요. 심지어 아마 뭐 또 단식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쌍방울에 내의한 거 사유밖에 없다면 네네. 빨리 끝냅시다. 나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좀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재판을 지연시킬 법안들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특검법에다가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 검찰의 창작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든지 빨리 해서 결과를 털고 나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연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기록이 몇만 쪽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변호사들이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걸려서 한 복사를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냥 경기도에 와서 한 2달 동안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예. 압수수색만 한두 달 걸렸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권도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야 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진술의 왜곡 조작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문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바꿔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변호인 교체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가 교체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기피 신청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내년 2월이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으면 오히려 또 다른 판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당의 목소리를 이번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 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재미있어 참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탕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고자 사법부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헌정농단 시도에 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은요. 이 대표가 이제 추가 기소된 이후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법, 판사 선출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여기에서 대응하는 방법, 사법파괴 저지특위 꾸려서 맞대응에 나섰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그 민주당의 뭐 법안 만들기, 뭐 폭주에 대응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지금. 없어서 저러는 절대 다수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뭐 여당에서 특위를 만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뭐 법안 통과 뭐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은요 법사위 뭐 다 민주당이 많죠 하기 때문에 뭐 유일한 대책은 뭐 거부권밖에 없는 거죠. 거부권에서 또 제의 요구할 때, 재표결할 때 또 예. 뭐 똘똘 뭉치자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이전에 민주당이 왜 저렇게 그냥 그야말로 좀 뭐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까지 또 현재 수사한 사람들 검사를 또 수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들도 이재명 대표 유죄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정말 수십 가지 법을 쏟아내면서 판검사를 심지어 처벌하고 탄핵하겠다 예.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사건 리스크를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법을 통해서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 변호사 7명이 등록이 됐는데 모두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CG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면을 살펴보면 뭐 박균택 변호사, 또 국회의장실 제도혁신 비서관을 지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조상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박균택 변호사는 뭐 지금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안 될 것 같고 또 국회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서관도 안 될 것 같고 좀 급하게 막 만든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인도 안 해본 상황입니까?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사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국회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사임을 할 거고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또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 예. 그리고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 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3년 차잖아요. 네네. 3년 차까지 수사를 하고 이 특수부 수사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 민생을 챙기고 정부를 운영해야 될 윤석열 정부가 네. 검찰에만 의지해가지고 계속 야당 대표 수사만 3년째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집권 기간 5년 내내 수사와 재판으로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있죠. 여야 대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어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어요. 좀 더 협의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좀 다행히도 시간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관행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한 7석 정도에 대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예. 여당에게 좀 더 생각하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기본적인 협치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게 시간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잘 된다라고 보지 못하잖아요. 과거에도 뭐 30일, 60일, 뭐 최장 120일까지 여야가 다툰 적도 있었는데 예. 국민에게 얻어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싸움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당이 뭐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그거라도 받아라. 맡아서 국정을 좀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아니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다 가져가. 예. 너희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비판을 받나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져가서 국민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규수께 다시 여쭤보고 그 문제 아까 방금 전에 이승원 변호사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춤이었다가 다시 또 수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팬덤이라든가 예.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죠. 예. 저 정도의 비판을 어떤 분들은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빨리 좀 뭐 정부 기관에서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 뭐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예. 국민의힘에 가겠다. 이건 지금 우픈 현실이거든요.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가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 교수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뉴노멀,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이 절대 약한 상황에서 이걸 인정하고 7개라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막아서 당당히 맞서서 뭐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국힘에서는. 아니 지금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뭐 상임위원을 뭐 준다 받는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게 대책도 없고 네네. 비전도 없고 결기도 없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에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 방법이 예.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네네. 그래도 여당이니까 우리가 예. 운영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 해서 뭔가 플랜 B를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와야 된다 얘기하면서 버티면 아니 숫자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이 둘 다 요구했던 것이 안 되면 네네. 운영이 하나만이라도 하겠다 얘기하고 운영위만이라도 하겠다 얘기하고 예.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면 예를 지금 남은 거 외통위, 기재위, 산자위, 국방위, 뭐 정무위 중요한 이런 부분이 것들은 있더라고요. 예. 국정에서 중요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네네. 뭐 법사위 운영위가 뭐 자신을 정치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준다 반다 그걸 떠나서 당연히 명분이 필요하다. 아니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중요한 국정 우리가 돌보겠다, 민생을 돌보겠다 하는 것 이외에 무슨 더 큰 명분이 필요한가요?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예. 빨리 이거 우리가 저 상임위원 선출하고 상임 배분하고 예. 해서 국정을 돌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7개를 받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다음 달 전당대회에 있습니다. 근데 당심 80, 민심 20을 합산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심 30% 반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20으로 갔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이제 원래 이제 7대 3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를 뽑으면서 네. 당신 100% 이렇게 바꿨는데 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했을 텐데 8대2는 또 뭔가요? 이거 참 궁색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뭐 몇 퍼센트로 하든 간에 민심 100%로 하지 않는 이상 예. 또 민심 100%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은 네네. 거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궁색한 그런 룰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대 출마를 위한 캠프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런닝메이트는 누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마되면 당연히 당선될 것 같아 보이는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 저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8대2잖아요. 네네. 당심이 8이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지금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선거까지도 과거처럼 개입해서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졌지만 뭐 거의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한 전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여당이 용산 출장소가 돼서 이렇게 그냥 거수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 전 위원장도 미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서면서도 예. 또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 본인이 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와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네. 그만큼 각오가 있을 거니까요. 예. 결국에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 권력을 이제 그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자리, 정말 힘든 시기에 지금 당대표에 나선다고 본다면 또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당전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것은 제가 네네, 얘기했던 그렇죠. 것은 예. 지금 바로 그런 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서 예.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좀 재표결을 한다. 네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통과시킵시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결사적으로 막읍시다 이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정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려운데 예. 본인이 만약 출마하겠다면 뭔가 국민들이 저분이 왜 출마하는구나 네네. 라고 얘기하는 비전 그리고 국민의힘과 또 여당과 정치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얘기하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 지금 대표 얘기 듣는 사람들은 예. 누가 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말고 본인이 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정치권을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